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무비 운영자 다크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늘 블랙 위도우와 랑종 시사도 있는 날인데 액션 히어로를 선택하신 관객분들 감사드리고요. 영화 이제 보고 나서 또 재밌는 또 궁금한 점들을 또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감독님, 배우분들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배우분들이 극중의 의상을 그대로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아주 열렬한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인사 한 말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액션 히어로 방금 보신 영화에서 주성 역할 맡았고요. 머리가 너무 자랐죠. 찍은 지가 좀 돼서 아무튼 저기서 열심히 액션하고 코미디한 이석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액션 히어로에서 현실에 타협하고 수중에서 살아가는 선아 역을 연기한 이주영입니다. 저희 영화 저희가 많이 즐겁게 봐주셨으면 했는데 어떻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재밌는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액션 히어로에서 저 이거는 다 인사드리고 뽑겠습니다. 이거 액션 히어로에서 제우 역을 맡은 배우 장인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눌지 저희끼리 그 전에 많이 이야기 나누고 왔는데 저희도 많이 궁금하고 많은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찬열 역할을 맡은 이세준입니다. 수성이는 머리가 많이 길렀고 저는 머리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GV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되게 많이 떨리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훌륭한 배우분들과 영화를 같이 찍은 영화 연출한 이진호라고 합니다. 저희 영화처럼 저희 오늘 좀 재밌게 준비했으니까요. 재밌는 질문들 많이 주시면 또 저희가 재밌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하던 대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고, 국민들 질문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호 감독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배우를 꿈꾸는 이제 어떤 청춘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어떤 사회의 어떤 좀 어두운 부분들, 입시 비리나 어떤 교수와 어떤 조교의 어떤 그런 상황, 또 수직관계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영화 시작 전에 로고 보셨죠? 골든 브라더스라고 그 로고 보시고 되게 좋아하셨던 분 손들어. 혹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게 골든 하베스트하고 쇼 브라더스를 합쳐놓은 건데 혹시 이건 정말 개인적인 순수한 궁금증인데 혹시 그거를 보셨을 때 그게 이제 그 두 개 패러디인 거를 눈치채신 분이 네. 꽤 많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연령대가 이제 다양한 인물입니다. 네, 그럼 감독님 답변. 네. 우선은 어떤 거를 써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써보진 않았고 일단은 학교를 배경으로 제가 이제 이걸 처음 썼었을 때가 제가 딱 30살이 되던 해였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는 좀 그런 생각이 예전부터 들었던 어떤 말이 있는데 거기에 되게 공감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20대에 대한 거는 20대는 잘 모른다. 오히려 20대가 한번 지나쳐 봐야 이제 그 세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내가 이제 30이 되었네. 그러면은 한번 20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얘기를 왜 써지? 시나리오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반출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제가 좀 다른 일을 하다가 대학교를 20대 중반에 들어갔는데 이제 중반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형으로서 약간 형 오빠로서 동생들을 보는 느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학교가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활기들이 많이 없다라고 많이 느끼면서 뭔가 이 대학생들 내부에 들어있는 그런 활기들이 좀 분출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이제 저희 영화가 이렇게 액션 히어로로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런 자기 처음에 이 학교를 들어왔을 때 어떤 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액션 히어로인 건데 그게 그런 부분들이 좀 표출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저도 이제 어찌됐건 간에 아직까지는 청춘에 포함되는데 근데 이런 세대들을 저희가 다룸에 있어서 기존에도 이제 많은 영화들이 나왔고 좋은 영화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영화들에 있어서 20대들이 굉장히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저는 제가 겪어보면서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해탈들이 있어서 해탈과 어떤 득도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을 또 묘사를 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이 세대를 잘 표현한 방식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캐릭터들이 좀 살아있고 그리고 영화가 캐릭터들이 살아있는 만큼 좀 재미있는 방식으로 밝게 지금 현 세대를 좀 보여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쓰고 연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다룬 이제 영화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영화처럼 굉장히 좀 밝고 어떤 경쾌한 분위기 속에 어떤 희망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좀 이렇게 너무 좀 진지하거나 무겁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제 작품들이 많은데 액션 히어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밝고 재미있게 풀어간 것 같아요. 그 점이 이 영화가 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보는 내내 이제 좀 재밌게 또 웃음을 짓게 만든 이제 배우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히어로 여기 이 영화에 참여하시게 된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제 각자 접하시게 된 연기하게 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좀 간단한 어떤 느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부터. 저는 이거를 하게 된 것과 소감이었죠, 편점이. 캐릭터에 대한 느낌, 제가 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하게 된 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개그맨 이진호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 개그맨 이진호님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그때 한참 김응수 성대모사로 주가를 올리고 계셨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안녕하세요, 저 이진호라고 하는데요. 저랑 혹시 뭔가 미팅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순간 개그맨 이진호가 나한테 문자를 한 것인가? 이거는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고 보고 있는데 문자가 와가지고 뭐지 하다가 상황 파악이 돼서 저는 이제 이게 영화 제안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과 만나게 됐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준비한 연기를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정들을 거쳤죠. 그 과정들을 거치고 감독님이 다행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보검교사 아는 형이라는 드라마를 막 끝냈을 텐데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빡빡 밀려 있었고 되게 강렬한 비주얼이었는데 어떻게 감독님이 뭔가 저를 쓰겠다고 흔쾌히 결정을 해주셨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어떤 소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일단 이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고요. 보면 재밌었고 저도 이제
울적한 거나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어떤 영화답고 뭐 퀸틴 타란티노나 그런 감독님들의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홍금보 성룡도 너무 좋아했었고, 근데 딱 그 영화에다가 엄청 강도 높은 액션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기대한 만큼 찍게 됐었던, 그 진짜 기대 이상이었다 찍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저도 또 출연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석경 배우랑 이제 보건교사하는 형도 같이 했었고, 사실 제가 연기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늦게 시작했어요. 연기를 29에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학교를 나오진 않았고 학원을 1년을 다녔는데, 그 같은 학원 출신이에요 저희가.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를 받았다고 저한테 이제 같이 한번 좀 모니터 좀 해줘라 해서 보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밌는데 나 좀 뒤에는 좀 별로겠지. 근데 재밌네 해서 끝까지 너무 재밌게 제가 한 번에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미팅한다고 했을 때 그럼 혹시 여자 배우 선아 역할 구해줬는지 한번 물어봐줘 해가지고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야기에 끌렸던 점은 이제 어쨌든 선아 역할이 굉장히 이제 현실에 타협하고 꿈을 쫓다가 좀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랬던 캐릭터인데, 제가 그동안 맡아왔던 캐릭터는 좀 세고 강렬하고 뭔가 장르적인 느낌이 있고 막 그런 역할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현실적이고 좀 이렇게 뭔가 당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에 대한 좀 갈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선아라는 역할에 끌렸었고, 그리고 제가 또 뭐 저는 영화의 어떤 특정 장르를 좋아하지는 않고 어떤 그냥 되게 다양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약간 뭐라 그럴까 B급 코미디 같은 걸 또 좀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영화에 꼭 한번 출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좋은 시나리오를 발견을 해서 저도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저는 원래 감독님이 아는 지인의 어떤, 그렇죠? 네네네, 추천으로 시나리오가 있는데 한번 봐줄 수 있겠냐 이래서 네, 그래요 하고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혹시 이 재우 역할이 공석이냐, 공석인 것 같다 아직.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슥 한번 이야기 한번 슥 해봐라. 일단 슥 했더니 한번 슥 보자고 해서 슥 봤죠. 네, 슥 만나서 뭐 연기 한번 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슥 안 됐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함께 하자는 연락을 감독님께서 해주셔서,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근데 시나리오가 저도 되게 영화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그랬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런 장르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이 재호라는 역할이 극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면이 있었는데, 이걸 또 이 장르에 맞게 연기한다는 매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한테 큰 매력으로 다가와서, 네, 그래서 감독님한테 열심히 어필했는데, 예, 잘 캐스팅해 주셔서 열심히 준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마 여기 배우분들 중에 유일하게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이 된 사람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공연을 원래 주로 하던 사람이었는데 30살이 되고 처음 영화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막 부랴부랴 오디션 같은 것도 많이 지원을 해보고, 근데 어떻게 좋은 인연이 돼서 이제 이
영화를 30살에 딱 참여하게 됐고요.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장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어렴풋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선아와 주성이 현재와 과거면 재우랑 찬열도 현재와 과거잖아요. 되게 대칭되는 그런 인물들, 시간으로 대칭되는 인물들이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아마 대학원생이랑 대학생이 기껏해 한 5살 차이 날 건데, 실제로 그때는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세대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시간이 되게 짧은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그런 것도 보여주는 시나리오가 되게 인상 깊고 꼭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저희 차 교수님 역할 해주신 김지아 선배님 스케줄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제가 김지아 선배님의 캐스팅 비화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김지아 선배님은 제가 이 영화를 시나리오 쓸 때 유일하게 실제로 이분을 캐스팅해야지라고 생각을 애초에 염두를 해두고 쓴 배역이었고 배우분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지아 선배님께 시나리오를 드리고, 지아 선배도 좋다고 하셔서 이제 미팅을 하고 저희가 이제 대본 리딩을 처음 했었을 때, 그때 제가 정말 너무 시나리오를 잘 썼구나라고 느낀 게, 지아 선배님이 욕을 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찰떡일 수가 없구나. 정말 욕 하나에 제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내드린 정말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아 선배님은 애초에 제가 이제 시나리오 쓸 때 생각하셨던 배우분이셔가지고 이렇게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 분은 이제 김지아 배우님은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배우분이셨고, 이제 이세준 배우님은 오디션. 그 나머지 분들은 쓱 하고 문자로 이렇게 분석에 이렇게 맞추게 되는데, 그 감독님 전체적인 어떤 시나리오상 인물과 어떤 배우의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이 어떠신 거였나요?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주성이는 천진난만함, 천진성, 석형 배우한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선아 같은 경우에는 선한별. 원래 선아가 선한 아이라는 뜻인데 모르셨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장인섭 배우 같은 경우는 되게 영리함. 이렇게 만났을 때, 미팅했었을 때부터 되게 영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저희 제이한테 되게 어울리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세준 배우 같은 경우는 독특한 이 특유의 이 연기 호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들을 남겨주셔가지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방금 저희 재하 선배님이 저희 GOE 한다고 하니까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전화를 한번 예. 전화 연결 한번. 네. 죄송합니다. 방금 전화가 오셔가지고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중이셔서 진행하시다가 제가 마치 이제 김지아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도 남겨주셔가지고 연결될 때 그 질문에 대한 한번 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꼬다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이석영 배우님 최근 괴기맨션에서 연기도 잘 보았고 이번 작품에서 파격 변신도 잘 보았습니다. 작품에서 삭발은 본인 아이디어인지 감독 아이디어인지 궁금하던데. 오더님 전화 연결해야지. 잠시. 예, 선배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차옥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통화인데도 뭔가 현장에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뭔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영화 너무 즐겁게 봤고 또 연기해 주신 게 너무 이게 재밌어가지고 관객분이 남기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영화 속 명대사라 생각하는 차 교수님의 메소드 이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대사의 탄생배가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주변을 참고하시는지 아니면 감독님의 어떤 머릿속에서 나온 대사인지 보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이
대사를 하실 때 어떠셨나요? 아, 그 대본대로 한 거예요. 예, 물론 대본대로 이제 하시게 되겠지만 그 네. 전달되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이제 좀 비판받고 밉살스러운 어떤 그런 캐릭터지만은 연기를 해주신 인물 자체가 좋지 않은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좀 이렇게 사랑스럽다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렇게 느껴지는 좀 이렇게 마음이 가는 어떤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뭐 그런 메소드 이런 대사를 할 때에 어떻게 이제 연기를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아, 네. 차학주 교수는 대본 자체에 너무 친절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특별하게 뭘 연구하거나 캐릭터를 뭐 심혈을 기울여서 막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대본에 아주 충실하게 잘 나와 있었고요. 제가 이제 그 책상에 앉아서 교수실에서 저희 연기 서적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도 연극영화과를 나왔고 대학도 연기 전공을 했지만 당시에는 그 연기 전공 서적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40이 넘고 교수라는 입장에서 그 책들을 다시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아메리칸 액팅 메소드에 대한 책을 그 당시 읽고 있었는데 딱 너 메소드 아니 이게 나와서 그 TH를 조금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룰루리오 네,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주인공분들 액션씬들이 많은데 원래 무술을 좀 배우셨는지 아니면 이번 영화를 위해서 무술을 따로 이렇게 배우셨는지 네, 지금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이 네, 저는 이제 태권도 4단이고요. 좀 떨어져 앉아 있었겠네요. 네, 저는 이게 전혀 쓸데가 없어요. 전혀 쓸데가 없고 그치만 이제 그게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몸을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고 거의 뭐 찍었던 영화들도 그냥 앉아서 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제가 변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액션 스쿨 가서 맨날 하드 트레이닝 했죠. 맨날 이제 피하고 맞고 구르고 발차기도 하고 진짜 제가 할 수 없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할 수 없는 걸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더 할 수 없는 거는 대역으로 해주셨고요. 저의 똑같은 대역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 때문에 머리를 미셨어요. 머리를 기신 분이었는데 근데 저희가 키나 체형이 좀 비슷해서 그래서 이제 진짜 저와 한 몸이 돼서 저처럼 밀고 저랑 똑같은 옷 입고 위험한 건 다 해주시고 그래서 머리도 한번 찢어지시고 그 시멘트 바닥에서 구르다가 머리도 한번 찢어지시고 그리고 다리도 부러지시고 하면서 멋있게 만든 그런 장면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냥 관객이 영화를 볼 때는 이제 뭐 또 알고 보면 지금 태권도 4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액션 연기나 이런 게 소화가 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또 그게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어떤 그런 액션과 좀 다른 건가 보죠. 너무 안 한 거죠. 제가 태권도 4단이 됐을 때가 중2 때쯤?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곁에 좀 앉겠습니다. 네. 네, 이제 텀이 길었던 거죠. 이제 누나도 이석형 배우는 그래도 그 태권도를 어릴 때지만 했던 게 확실히 티가 났어요. 그래서 발차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잘 되고 꽤 높이 올라가고 근데 저는 발차기가 높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허리 위로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발차기가 이제 주 특기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이제 그 발차기 위주로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감독님께서 정말 교묘하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 제가 이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다 이렇게 잘 제가 한 거겠죠. 제가 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저도 같이 액션 스쿨 가면서 이제 많이 연습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요거 관련해서 또 질문을 이제 드리면 세쩌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각 캐릭터를 상징하는 색깔이 있다라고 질문이 남겨주셨거든요. 주성은 노랑, 천녀는 파랑, 선아는 빨강, 재우는 검정. 혹시 이 색에 어떤 의미가 이제 있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아는 과거에 빨강이었고 현재는 재우랑 비슷하게 금정입니다. 재우의 현재 색깔은 금정인데 극 중에서는 타락한 인물을 상징하는 색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재우의 과거색은 무엇이었나 이렇게 질문을 두 가지 남겨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게 거의 대부분 맞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선아하고 주성은 과거에 선아도 주성처럼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사실 그래서 둘의 색깔은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일부러 많이 같이 겹치게 하려고 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찬열이 같은 경우에 파란색은 사실 어떤 좀 뭐가 이렇게 우울한 색의 그런 블루의 느낌이 좀 있고 되게 기본적으로 이제 좀 처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고 재우도 비슷한 느낌에서 좀 어두운 느낌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저도 과거에 재우가 무슨 색이었을까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마 그 질문 올려주신 분께서 생각하시면 그게 이제 정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다면 뭐 밝은 색이지 않았을까. 재우도 한때는 액션 히어로를 만드는 연출자였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게 영화가 뭐 굉장히 밝고 경쾌하지만은 이제 뭐 입시 비리도 나오고 어떤 그런 이제 교수와 조교의 어떤 그런 수직 관계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또 영화의 톤이 굉장히 또 그런 것 다룸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들이 또 밉지도 않고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가 가득 찬 영화인데 감독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출 의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뭐 주성이나 선아나 찬열이 같은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선악구도를 나누기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좀 착한 데 있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재우 같은 경우에도 재우가 왜 이런 일을 벌이냐 했었을 때 사실 별거 아닌 뭐 대단한 무슨 몽을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겨우 치킨집 차리려고 하려고 보이는 이런 젊은 세대들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현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악역이라고 해도 그게 악역처럼 보이지 않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해도 그게 악역처럼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고 싶었고 그리고 차 교수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왜 그걸로 이제 뭐가 하십니까? 그 씬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차 교수도 피해자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어떤 한 인물이 어떤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 학교 시스템의 문제로 차 교수가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누구한테 지금 현재 이 상황한테 누구한테 화살을 돌리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모두들 아둥바둥 살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학교라는 시스템이 현재 이 상황이 잘못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어떤 누구 하나는 이제 나쁘거나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고 모두가 각자의 이유가 있는 그런 캐릭터를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감독님의 이제 연출 의도는 지금 답변을 해주셨고 또 이 작품을 영화를 보게 되면 또 연출 의도에 맞게끔 또 배우분들이 또 거기에 또 연기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분이서 감독님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어두운 부분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밝고 경쾌하게 또 풀어내셨고 또 각 캐릭터들이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잖아요. 특히 조금 그 연령대를 좀 지나오셨던 분이라면 좀 더 아마 그런 생각이 더 드셨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이 생각하신 어떤 연출 의도와 연기하신 각 인물에 맞게끔 연기를 하실 때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어쨌든 이 극 중에서 이제 꿈을 쫓는 이제 그쵸. 청춘의 모습인데. 그쵸. 저는 이제 완전 드림 체이서고요. 드림 체이서.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어느 정도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에듀윌도 있고 제가 사회복지학과고, 그러니까 분명히 애가 좀 완전히 나사가 빠진 애는 아닐 것이다. 근데 그러나 엄청난 무술 실력과 그리고 이제 남들과 어울리기 힘들 정도의 뭔가를 그 어떤 집중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현실적인 애는 계속 현실적이든가 아니면 나사가 하나 빠진 애는 계속 빠져 있는데 제가 볼 때 주성이는 조금 복합적인 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살릴 때가 그게 되게 집중력이 많이 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마냥 그래 보이면 제가 너무 진짜 현실하고 동떨어진.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저런 무술을 하는 게 또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는 나름대로 엄청 고민을 많이 한 연기예요. 하면서 어떻게,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다. 그런 추억이 떠오르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럼 그 주성은 어떨 것 같은가요? 이제 영화성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네. 미래의 모습이 어떤 선화의 모습이 또 될 수도 있는데 사회와 타협하는 어떤 네.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캐릭터를 봤을 때 어떻게 변화가 계속 꿈을 쫓는 인물일까요? 아니면 적당히 그냥 사회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무조건 계속 꿈을 쫓죠. 얘는 완전 외골수고 그런 거는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현실에 타협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기도 했지만 주성이는 이거를 지킬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 이제 주성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그 리멤버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네. 일단 뭐 간단히 소감은 이제 기대를 초월할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뭐 기치적인 느낌들 내면서도 고상하고 품이 있고 고급진 정통 액션을 오랜만에 봅니다. 네, 액션 영웅이 꿈인데 주성이 하필 사회복지학을 입학한 이유는 뭘까라고 이제 남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영화를 봤는데 왜 사회복지학과 들어왔지? 제가 그 생각을 저도 좀 해봤는데 아마 뭐 적당히 들어갈 수 있는 과가 아니었을까. 주성이는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아마 자기 등급으로 적당히 들어갈 수 있는 과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들어가서 다른 걸 하고 싶었겠죠. 이제 들어가기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정의 그 기질이 있으니까 그거에 어울리는 게 보면은 구현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학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그런 과 선택이 아니었나. 제 생각에는 주성이 그런 식으로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은 어떻게 설정을? 사실 엄청난 대단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니고 이런 주성이하고 가장 안 맞는 과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선아 캐릭터에게. 저는 감독님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선아는 지금 현실의 이 청년의 모습을 가장 반영하는 인물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젊은 시절에 저도 저의 20대도 그랬고 이렇게 뭔가 현실의 벽에 계속 부딪히고 이렇게 주눅이 들게 되고 이렇게 눌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저도 많이 맞닥뜨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들을 많이 떠올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제가 그랬을 때 저의 모습과 또 이런 상황들 속에서
또 그게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좀 선아를 연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선아는 마지막에 어쨌든 과거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후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선아도 또 어떤 이런 예전의 꿈에 대한 이런 걸 이제 불씨가 다시 켜지면서 또 이제 그동안의 어떤 억압이나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이제 폭발시키게 되는데 근데 또 사실 선아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렇게 현실이 크게 달라진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그렇게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게 크게 막 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또 그래서 또 그 안에서 현실을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재우 연기하면서 저는 감독님이랑 제일 많이 조심했던 부분이 프로페셔널하면 안 된다 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재우가 자칫 조금만 잘못 연기만 하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교수한테 접근하고 이 돈을 되게 아주 쉽게 가로챌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면 이게 너무 그게 감독님이 생각했던 재우랑 제가 생각했던 재우랑 이제 맞춰가는 과정에서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제가 조금 그 선을 감독님이랑 맞추는데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1억을 받는다고 재우는 알고 있지만 뭐 더 과감하게 빌팅하지 않거든요. 제가 3천만 원만 3천만 원만 달라고 하는 것만 봐도 재우는 그렇게 과감하지 못한 사람이고 겁도 되게 많고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치킨집 차려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냥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되게 모든 게 어설펐어야 됐고 그리고 또 제가 저라는 사람이 사실은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어설픈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어떤 이렇게 전 되게 치밀한 사람이고 굉장히 어디 여행을 가도 전 되게 이렇게 계획을 하나하나 짜가지고 오늘은 여기 갔다가 여기 이 맛집 들려서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놀고 들어와서 마지막 선셋을 보고 자야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약간 이렇게 어설픈 이런 비즈니스를 찾아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 이렇게 그런 행동들 나열해서 연기했던 거에 저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네네. 코스모스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네. 처음에 3천만 원을 요구하다 선아가 합류했을 때 1억으로 뛴 이유가 있을까요? 네. 또 그 조교는 1억을 받았다면 네. 뭐라 해도 둘이서 나눠 먹어도 이제 5천인데 네. 치킨집은 3천이잖아요. 네. 자 어떻게 꿈이 변했을까요? 재우가요? 조금 더 인테리어에 더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치킨집에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네. 그걸로 인생 역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허름한 치킨집을 2천만 원만 더 투자하면 조금 요즘 교촌 정도의 어떤 인테리어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가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럼 그 선아가 이제 그 일에 동참하게 되면서 하필 또 여기 또 몸값을 또 주연을 하셨던 분이 몸값을 1억으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나눠 먹어 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네네. 이제 선아는 계속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현실에서 이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자꾸 도망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서 선아는 아무래도 해외로 가지 않았을까요? 코로나 이전이니까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감독님 혹시 선아가 이제 몸값을 이제 1억으로 올리게 되는데 혹시 그 몸값의 단편 영화와 혹시 뭐 연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 찍다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은 있어요. 이게 좀 그게 연상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혹시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였는데 오늘 나와서 재밌어요. 그 이제 영화 보다가 이제 그 참여를 하게 되면서 몸값이 툭 뛰길래 이제 저는 이제 되게
이제 몸값을 보신 분은 어떻게 재미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네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저는 찬열 같은 경우에는 좀 캐릭터 접근이 좀 저는 쉬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어떤 표상인 것 같다. 좀 지쳐 있고 꿈은 저 멀리 있는데 앞에 유혹은 작은 유혹들에 되게 흔들리는 것. 영화에서도 이제 30만 원에 흔들리잖아요. 뭐 그냥 마음은 딴 데에 가 있는데 막 이런 것들이 저도 그런 대학생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주섬 이런 작은 불씨가 그 대학생들, 청년들을 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불씨가 없어서 제우가 됐고 찬열은 그 작은 불씨가 있어서 뭔가 다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쪽에 공감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읽고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이제 팽아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그 아까 이제 뭐 이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빼고 그 캐릭터 이제 복장 소품이 눈에 띄어 재밌었습니다. 무술복, 추리닝, 복면, 카메라 등 캐릭터의 대표 아이템을 이렇게 설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찬열이는 아무래도 이제 그 영화과에 그 들어갔는데 이제 졸업이 일단 목표인 그 캐릭터이다 보니까 근데 뭔가 좀 전문성은 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런 캠코더로 영화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찬열이 같은 경우는 좀 어설프고 그리고 제우 같은 경우도 사실 쌍안경이나 지금 저 복면이나 이것도 사실 그렇게 좀 전문적이지가 않잖아요. 쌍안경도 그게 사실 굉장히 작고 그렇게 볼만한 쌍안경이 아닌데 제우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런 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좀 허접한 그러고 천하랑 주성이 뭐가 없죠? 추리닝, 도복 사실 여기서도 다 공통적으로 이들이 뭔가 대단히 전문적인 아이템을 갖고 있다라기보다 조금 이런 어설픔들이 전반적으로 저희 영화의 캐릭터들하고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뭔가를 이제 설정을 할 때 완벽함보다는 조금 어설픈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찾아보면서 세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복장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 프로스펙스 로고가 있어서 이게 프로스펙스에서 진짜 판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건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게 협찬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사실 저희 그 촬영 감독님이 저희가 이게 하면서 좀 재밌었던 게 이제 그 촬영 감독님이 저희 촬영 거의 한 달 전에 전역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2019년도부터 그 군대에서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상 가지고 촬영 감독님하고 얘기하다가 의상 감독님이 군대에서 저 옷을 골라줬어요. 그 군대에서 핸드폰으로 하시다가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 옷을 그때 군대에서 픽해준 저 옷으로 저희가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네, 좀 해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이거 푸님이 남겨주셨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코미디도 너무나 재밌지만 소품을 이용한 장치적인 액션들이 너무 눈에 띄어서 궁금했습니다. 그 준비한 과정이라든가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촬영하면서 위험했다라든지 인상적이었든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액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 배우님이 또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감독님. 일단 컨셉은 네네. 제가 홍콩 8, 90년대에 그 영화들 중에서 골든 브라더스 그건 우리 영화구나. 골든 하베스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액션의 코믹성들과 그리고 맨손 격투들 그리고 성룡 영화에서 보는 주변 집기들을 활용한 그런 액션들이 요즘에 많이 없어서 요즘에는 이제 홍콩 영화들이 좀 세련되지긴 했지만 그런 아날로그틱한 영화들이 많이 없어서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술 감독님 처음 만났었을 때부터 요즘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액션들을 이용해서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좀 많이 하면서 컨셉에 대해서 논의를 좀 많이 하면서 무술 감독님이 거기에 맞는 이제 영상으로 이제 콘티를 짜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컨셉을 얘기하면서 조금 성룡 영화에 많이 쓰였던 방식의 액션을 구현해 보려고 노력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하시면서 어려움 겪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게 그 말 그대로 액션이 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액션이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일단 연기 톤도 데뷔도 꿈의 제인이라는 되게 좀 어두운 영화로 데뷔를 했고, 저한테 들어오던 역할이 거의 좀 어둡거나 좀 침침한 역할이었는데 이렇게 밝은 걸로 써주신 게 너무 또 고마웠고, 그리고 제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인물은 평소에 도복을 입고 다닐 정도로 나사가 빠져있는 애니까 진짜 그 밝아지는 거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무술 같은 경우가 진짜 어려웠는데 뭐 배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막상 현장 가서 이제 해보면 제가 이제 저도 아픈 게 싫어서 저는 맞는 걸 진짜 싫어해요. 맞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좀 살살 때려달라고 해서 갔어요. 가서 모니터를 해보면 제가 봐도 이상해요. 제가 봐도 이상해서 어쩔 수 없이 납득을 하게 되는 거죠. 세게 때려서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저도 진짜 너무 끔찍할 정도로 맞기가 싫고, 근데 이제 촬영 현장에서는 제가 안 맞으면 못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눈 딱 감고 맞았는데 맞는 게 힘들었어요. 진짜 맞는 게 너무너무 주먹이 맵고, 특히 후반에 가슴 맞는 게 있는데 그 잠깐 지나갔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여기가 금이 갔어요. 갈비에 금이 가서 기침할 때 막 아픈데, 근데 솔직히 저 대역해 주시는 분이 더 심하게 다쳤으니까 제가 뭐 아프다고 티내도 저는 바보 같아 보이죠. 좀 뭐 그런 남모를 고충도 있었고, 아무튼 저는 완전 겁쟁이에다가 나약한 놈이어서 그런 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로 사나이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이 뒤로 저는 무슨 오프라 윈프리 나온 느낌인데 너무 박수 감사하고요. 그 뒤로 이제 조금씩 촬영을 했는데 액션씬이 조금 있는 드라마들이 있었어요. 영화 드라마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되게 능숙하게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거를 해서 확실히 그런 수학도 있었고, 아무튼 네, 뭐 정말 얻어가는 거 많았습니다. 저는. 네. 이준 배우님은 저는 이제 석형 배우님에 비하면 너무 이제 세 발의 피이긴 한데 저도 이렇게 몸을 잘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뭘 약간 길고 얇다 보니까 막 뭘 해도 흐물흐물하고 막 좀 그래서 좀 이렇게 몸 빨리 익히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무술 감독님을 이제 많이 괴롭혔죠. 저는 현장에서 못한다. 이거 다 만들어 가야 된다. 근데 이제 무술 감독님은 베테랑이시니까 주영 씨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다 했었다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안 된다. 저는 다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그래도 저는 진짜 이게 진짜 나올까 그림이 내가 이렇게 어설픈데 나올까 싶었는데 정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영화라는 게 참 진짜 마법 같구나, 너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희 영화 액션씬을 이제 특히 석형 배우는 이제 액션씬을 보면서 이게 독립 영화 같지가 않다. 너무 좋고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되게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괜찮은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또 많고 그랬었어요. 이제 우리는 뭐 영화 보면서 그냥 유쾌하게 즐기면서 봤는데, 또 영화 이면에는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치면서까지 또 혼신을 다한 어떤 그런 배우분들의 노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즐겁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왕 액션 이제 뭐 얘기가 나왔길래 또 드리는 질문인데요. 영화를 꽃처럼님이 남겨주셨어요. 대박 이렇게 재밌을지 몰랐어요. 영화 보는 내내 배꼽 빠지고 웃었습니다. 학창시절 좋아했던 홍콩 무술 영화들이 그리웠는데
혹시 이제 배우분들께서 홍콩 무술 영화 중 뭐 좋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영화 자체가 이제 뭐 시작할 때 쇼브라더스와 골든 하베스트를 또 합친 로고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감독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아 근데 이제 저도 막 이럴 때 이제 숨겨진 명작 같은 거 얘기하면 좋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그 성룡의 폴리스 스토리를 개인적으로 몇 번 한 진짜 10번, 20번 정도 계속 돌려보고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여서 이 영화의 콘티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할 때나 아니면 편집했을 때 편집 처음 했었을 때 이제 음악들은 전부 다 이제 폴리스 스토리에서 가지고 온 음악들로 이제 편집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폴리스토리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 아까 액션씬 얘기 나올 때 그래도 꼭 한번 언급해보고 싶었었던 이제 분이 저희 저기 몸 좋아서 저기 그 석형 씨 막 때려가지고 석형 씨 뼈에 금가게 한 이제 그 형님 계신데 그분이 원래 저기 그 마동석 배우분의 그 원래 대역이세요. 원래 거의 한 6, 7년 동안 거의 못 쉬고 계속 달려오시다가 마동석 배우가 그 이터널스 찍으러 외국에 가신 그 타이밍에 한 6, 7년 만에 처음 쉬실 때 겨우 시간이 나셔가지고 저희 영화에 출연하게 된 굉장히 저희로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그런 배우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금방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 이사장의 아들 네네네 금수저인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금수저에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좀 뭔가 호리호리한 뭐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건 뭐 완전 조폭 이렇게 양아치 같은 그렇게 설정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아들은 아니고 조카. 네, 조카. 네. 조카여서 뭔가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좀 섞고 싶었는데 제가 그 학원물 영화에서 보면 제일 싫은 게 이제 마지막에 선생하고 그 학생하고 싸우는데 학생이 잘 싸우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막 선생님들도 막 무공 몇 단에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너무 현실감이 없어가지고 조금 정말 싸움을 정말 잘하실 것 같은 분을 두자. 근데 그분이 조카 그 이사장의 조카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분들이 꼭 뭐 사실 저게 이제 뭐 재벌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무슨 옛날부터 계속 저 경호 일을 하셨을 것 같진 않고 다른 일 뭐 하고 있다가 야 너 일로 와서 이거나 해라 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조카 한 명을 자기 곁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설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이제 그 액션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질문 중에 혹시 이제 배우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홍콩 영화 있는지 작품의 어떤 전체 보면은 홍콩 그런 옛날 이제 액션 영화들에 대해서 또 떠올리게 되고 뭐 대사로도 성룡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드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성룡 영화 참 재밌게 봤고 저도 세대는 성룡 세대는 아닌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날 아침에 성룡 영화가 꼭 했어요. 그러면 이제 VHS 테이프에다가 성룡의 미라클을 녹화를 했는데 이제 영화를 저희 잘 볼 수 없으니까 그거를 한 2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중고등학교 때 이제 무협지 같은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뭐 주성치 영화나 뭐 중국 무협 영화나 이런 것들을 되게 즐겨봤던 것 같습니다. 네. 세대는 다 비슷하네요. 뭐 자라오면서는 무협지 보고 뭐. 네, 저희 세대도 아마 거의 다 성룡을 아마 보고 자랐을 거고 그다음 저도 개인적으로 주성치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뭐 물론 성룡도 그 무술에 코믹이 있고 하지만 주성치는 약간 대놓고 코믹이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하는 걸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성치의 웬만한 영화들은 거의 다 특히 저는 서유기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네, 저는 주성치인 것 같습니다. 형이 주성치. 저는 홍콩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형이 액션 배우가 꿈인데 아니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내가 본 게 제목이 뭐였지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영웅모델? 연고생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있어요. 근데 홍콩 영화는 아니지만 저도 액션 영화를 지금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액션 영화는 킬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좀 그런 우마소 같은 그런 킬빌에서 역할도 마치 네, 또 좀 이렇게 색다른 그쵸? 거지만 네,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다 다른 영화 얘기했죠. 킬빌 얘기가 나왔고. 근데 저는 근데 의외로 저는 나이가 지금 제일 어린데 제가 95년생이에요. 95년생이고 제일 어린데 홍콩 영화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좋아했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치권이랑 그리고 도신 좋아했었는데 치권에서 이제 성룡이 몸을 망가뜨려가면서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세졌거든요. 그걸 보면서 진짜 막 가슴이 뜨거워졌고 저는 그러니까 만화도 좋아하는데 주인공이 뭔가 리스크를 가지고 세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치권에 그런 요소가 되게 많았고 뭐 제가 꽤 중국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홍금보를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고 홍금보 나오는 영화도 많이 봤었고 그리고 오맹달 아저씨 돌아가셨지만 오맹달 아저씨 나오는 영화도 너무 좋아했었고 그리고 촉산이라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무협 영화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선생님은 옛날 거 아니면 옛날 촉산 그 무협 판타지 영화 있는데 꽤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감독님 그 초반에 액션을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머리도 밀고 이 이제 도복이 조금 뭔가 좀 소림 뭐 이런 분위기라서 혹시 주성치 뭐 소림축구 떠올리신 분 계신가요? 계시구나. 혹시 뭐 그 앞부분에 나오는 액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걸 좀 생각을 염두에 두신 건지. 영화요. 네네. 사실 어떤 레퍼런스가 어떤 한 영화를 레퍼런스 두고 저 장면 찍자 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찍고 나서 보니까 뭔가 되게 이질적인 그 지하 주차장에 머리를 밀고 도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악당은 제트 수트라고 하나요? 그 옷을 입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뭔가 어제 본 듯한데 본 적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본 적은 없지만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번 가보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액션 보면 이제 굉장히 놀랍잖아요. 막 굉장히 뭐 진짜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이제 액션 안무가 나오는데 후반에 나오는 액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두드러 맞기도 많이 맞고 뭐 이렇게 좀 앞과 그 뒤에 이제 꿈과 이제 현실의 어떤 액션인데 뭐 그렇게 어떤 이제 연출을 대비를 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우선은 주성이가 처음부터 싸움을 어찌됐건 주성이가 싸움을 조금 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관객들한테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주성이가 그 전에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싸움을 보여줄 일이 거의 없죠. 저희가 살면서 그렇게 싸움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관객들한테 주성이가 싸움을 조금 합니다라는 것을 좀 꾸미지만 그래도 일단 익숙하게 좀 보여주고자 꿈에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꿈꾸는 그 영웅적인 모습이 있을 테니까 꿈에서는 정말 영웅처럼 잘 싸우는 현실이었고 근데 이제 반대로 현실에 왔었을 때는 그때만큼 싸우지는 못하죠.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이제 꼭 그렇게 꿈을 꿀 정도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점차 좀 보여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자면 링크님이 남겨주셨는데 벌어지는 사건은 좀 익스트림하게 설정했지만 여교수 디테일 묘사라든가 대학교 윗대가 있는 묘사가 상당히 극사실주의라고 느껴졌는데 설마 실제 모델들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있을 것 같긴 한데 대학 묘사하실 때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크레딧을 보니 교수님들 리스트가 확 뜨던데 그렇다면 살짝 불편하거나 하시지 않으셨는지. 아무래도 이게 저희 지도 교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제 실제로 그랬다면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목격은 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연극영화과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문으로는 워낙에 많이 듣고 그리고 한 10년 전, 지금은 확실히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한 10년 전부터
학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워낙에 그게 이제 많이 있었던 일들이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소문들, 그게 이제 어느 학교나 다 있고 전국적으로 없는 학교 없을 정도로 원래 이제 영국영화과 그게 이제 심했었는데, 그런 소문들을 제 머릿속에서 조합하면서 했던 것이지 어떤 것을 제가 이제 실제 어떤 사건을 목격을 해서 만든다거나 그렇게 어떤 실제 모델이 있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혹시 좀 추가적으로 이제 저도 좀 궁금한 거였는데, 아까 이제 PD분이 잠깐 살짝 얘기는 듣긴 했는데, 이제 음악 담당하신 그 우주의 모근님 캐스팅에 대해서 좀 과정이요? 네. 이게 저희 PD님이 최근에 이제 이창동 감독님의 단편 영화를 찍으셨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PD를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모 감독님이 이제 이창동 감독님 버닝 때부터 이제 모 감독님하고 작업을 같이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PD님이 우리 모 감독님한테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볼까 해가지고 모 감독님께 시나리오 저희 영화를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모 감독님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고 같이 하자고 흔쾌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영화를 보시면서 되게 홍콩 영화적인 그런 향수를 많이 느끼셨다면은, 거기에 정말 많은 부분은 음악의 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너무나 잘 그 당시에 향수가 느껴지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 영화의 그런 톤을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감독님, 배우분들 마지막 이제 인사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영화 좀 일반적인 청춘 영화나 한국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코믹 액션 영화하고 좀 다른 결이 있는 그런 영화고, 저희 이제 재미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희 영화 좀 독특한 영화로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영화 코로나 시대에 많이 우울하실 텐데 좀 극장에 와서 한바탕 웃고 가시면 좋을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데뷔작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7월 20일 개봉합니다. 네, 오늘 재밌게 봐주셨으면 많은 입소문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시고 이렇게 발걸음 해주시고 시간 이렇게 써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함께 이렇게 행복한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저희도 오늘 첫 GV였는데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다시 한번 7월 21일에 개봉하고요. 저희 여기 와서 박수 쳐주시고 얘기 들어주시고 함께 얘기 나눠주셔서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요즘 이제 굉장히 좀 우울한 일도 많고 한데,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즐겁게 또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쭉 반응들을 보니까 굉장히 신나게 즐겁게 보신 것 같은데, 이 감정을 고스란히 영화 홍보에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독님, 배우분들, 수고하신 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중에 또 의상을 그대로 이제 입고 나오셨는데 포토 타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시죠. 왼쪽 봐주세요. 네, 오른쪽.
박수.